블랙아담, 그는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야. 하지만 만약 그가 이곳 출신이 아닌, 지구 출신이 아닌 누군가와 싸워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땐 어떻게 될까? 블랙아담이 DCU의 힘의 서열을 바꿀 수 있을까? 그가 정말로 슈퍼맨을 이길 수 있을까? 자, 그걸 한번 알아보자. 와, 음악이... 우린 힘과 추진력을 말하며 늘 갈망하고 삼킨다. 아니, 그 음악 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여기는 벤코입니다. 저희는 매주 이런 식으로 격투 분석 영상을 만들고 가끔씩 랭킹 영상이나 비슷한 것도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흥미로우시다면 편하게 앉아서 영상 즐겨주세요. 원하시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단순 안내입니다. 블랙아담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 자체가 스포일러일 수도 있지만 드웨인 존슨, 즉 블랙아담 본인이 이미 그 부분을 스포일러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저한테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워너브라더스가 뭐라고 하든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헨리 카빌이 연기한 모든 슈퍼맨, 즉 스나이더 컷도 포함할 거예요. 솔직히 그 영화를 공개하고 설정에서 빼려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그런 말을 한 그들이 정말 화나요. 그리고 이제 신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해봅시다. 블랙아담 테스 아담, 전설적으로 블랙아담으로 더 잘 알려진 그는 마법사 샤잠의 의회에서 샤잠 마법사의 전 챔피언입니다. 그는 이집트 신들의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힘으로 그는 민족을 콘닥전 왕에게서 해방시키고 고향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잔인하고 무자비해졌으며 의도치 않게 7가지 치명적인 죄악을 풀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샤잠에 의해 5000년 동안 감금되었고 이후 풀려나 다시 한번 칸닥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블랙아담은 슈, 포루스, 몬, 테우디, 아톤, 마인 등 6명의 이집트 신들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마힌의 용기나 자우디의 지혜처럼 싸움에 그다지 쓸모없는 능력들도 있죠. 우리는 그의 힘, 내구성, 속도, 번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블랙아담은 영화에서 엄청나게 강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길을 가로막는 누구든지 죽이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자비가 없어요.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몇 마일이나 날려버리거나 차량을 쉽게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손뼉을 치면 충격파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주먹질만으로도 충격파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거대한 동상을 잡아서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그것을 쉽게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스케일을 따져보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워싱턴 기념탑과 거의 같은 크기인데 무게는 약 8만에서 10만 톤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챔피언 동상에도 적용해본다면 이것은 DCU에서 가장 인상적인 힘의 업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게요. 슈퍼맨은 아파트 건물을 들어올리며 날아다니지만 블랙아담은 그보다 10배에서 12배나 무거운 동상을 들고 다닙니다. 정말 불공평하죠. 블랙아담은 또한 엄청나게 강인해서 폭발을 맞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완전히 총알도 통하지 않습니다. 중화기 기관총도 그의 얼굴에 그냥 튕겨나갈 정도입니다. 그는 호크맨과 엔스 금속 무기의 공격에도 약간 흔들릴 뿐 피도 흘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 스매셔의 펀치에 몇 초 동안 쓰러지긴 했지만 그를 꾸준히 아프게 한 유일한 것은 마법의 에테르넘 에너지였습니다. 에테르넘 에너지는 그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그는 번개로 곧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블랙아담이 이렇게 빠르다고? 이게 영화에서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 중 하나였어. 블랙아담은 정말 빠르기 때문에 플래시나 슈퍼맨과 견줄 수 있을 정도야. 왜냐하면 드웨인 존슨이 이 영화의 프로듀서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거의 신의 말처럼 드웨인 존슨이 블랙아담이 빛보다 빠르다고 했어. 그는 자신의 속도로 날아다니며 잔상을 남기고 총알을 잡고 로켓 방향도 바꾼다.
그는 퀵실버 장면처럼 자기만의 장면도 있어. 세상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고 뒤에서 폭발이 멈춰 있는 동안 모든 적들을 쓰러뜨릴 수 있지. 그리고 그는 호크맨을 망신주며 번개처럼 계속 공격해. 호크맨이 반응할 수 있는데도 말이야. 그는 원더우먼보다 빠른 반응 속도로 더 가까이서 발사된 총알도 가로챈다. 그는 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러시아에서 중동, 중동에서 중국으로 이동했어. 몇 초 만에 출발해서 주변이 그냥 그를 스쳐 지나갈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음속콩까지 만들어내. 마치 마카리처럼 말이야. 하지만 블랙 아담이 가장 좋아하는 전술은 그냥 번개를 사방에 마구 쏘는 것 같아. 그는 사람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번개를 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사실 그 이상이지. 그는 산의 구멍을 뚫고 바위를 사실상 증발시킬 수 있으며 사방으로 번개를 쏠 수 있어. 닥터 페이트의 클론들을 없애기 위해 전방위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어. 하지만 그가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너무 화가 나서 분노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될 때야. 첫 번째 폭발은 고대 궁전을 초토화시키고 조각상들을 무너뜨렸으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죽였지만 건물 전체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했어. 그 건물은 5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서 있었다. 두 번째 폭발은 그의 힘이 인터갱 광산 안에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폭주했을 때 일어났어. 그리고 폭발의 대부분은 위쪽과 광산 밖으로 향했지만 여전히 그 전체 기지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어. 그리고 그 이상이었지. 그의 세 번째 폭발은 샤잠 번개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로 인해 산만한 크기의 물과 얼음 기둥이 솟아올랐어. 그리고 그 후엔 더 큰 충격파가 구름도 흩어버렸지. 마지막으로 사박과의 싸움에서는 자신의 번개를 집중해서 통제할 수 있었고 더 이상 통제력을 잃지 않고 오직 악맥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 결국 그를 반으로 찢으며 모탈 컴뱃처럼 행동해. 널 부수지 않고 데려가 주겠다. 그 정도면 네가 받을 자격 이상이지. 나는 무릎을 꿇는다. 크립토는 죽어가고 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 조르엘과 라라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들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 같고 그때부터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아들 카레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아기 크기의 우주선을 만들어서 카레를 우주로 쏘아 올렸고 지구를 향해 날려 보냈어. 왜 셋이 탈 수 있는 큰 로켓을 만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아마 그들은 이미 죽기로 결심했나봐. 그리고 그들은 외계인 아들이 캔자스 낯선 이들에게 키워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지. 정말 운이 좋았던 건 카리 조나단과 마사켄트 앞마당에 착륙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신과 같은 힘을 가진 폭군이 되는 대신 그는 클라크 켄트가 된 거야. 슈퍼맨, 노란 태양에 노출된 덕분에 세계 최고의 영웅이 되었지. 슈퍼맨은 모든 크립토니안들처럼 신과 같은 힘을 얻었어. 진짜로 신과 같은 힘 말이야. 그는 저스티스 리그에서 가장 강하며 원더우먼보다 훨씬 강하다. 그는 여기 있는 즈스와 맞먹을 정도로 강하고 그의 주요 능력 중 하나가 초인적인 힘이야. 그리고 클라크는 정말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해냈지. 그는 분명히 그 근육을 잘 활용했지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지진을 막기 위해 전체 지각판을 움직였던 거야. 이 장면이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신문 기사로 근거는 있으니 굳이 뺄 필요 없잖아. 내 말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니야. 토르나 다른 슈퍼맨들도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 그리고 이런 일을 하려면, 즉 지각판을 움직이려면 10테라톤의 힘과 에너지가 필요해. 혹은 국가 단위의 힘, 즉 주먹 한 방으로 나라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야. 만약 그 나라가 주먹 한 방에 파괴될 만큼 작다면 말이지. 그래서 이런 엄청난 힘이 슈퍼맨이 공격을 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와 제너럴 조드가 충돌할 때를 봐. 그들이 일으킨 모든 파괴를 말이야. 그가 어떻게 둠스데이를 우주로 날려보냈는지 또는 그냥 멀리 날려버린 걸 봐. 그리고 그가 어떻게 스테펜울프를 파괴했는지도 봐. 스텝스도 꽤 강해. 그는 과거에 자기만의 둠스데이와 싸웠고 심지어 달도 파괴했어. 그들의 싸움에서 말이야.
그는 다리 파괴돼도 살아남았어. 슈퍼안과 그의 펀치에는 버티지 못했지. 그리고 중요한 건 슈퍼안은 단순히 미친 듯이 강한 것만이 아니야. 그는 강력한 펀치를 날릴 뿐 아니라 최고의 파이터들처럼 펀치를 잘 버틴다. 예를 들어 둠스데이와 싸운 걸 봐. 이 괴물의 유일한 목적은 슈퍼맨을 죽이는 거였어. 그는 슈퍼맨 동상 하나를 보고 바로 달려들었지. 모든 게 끝났어. 그때부터 그는 슈퍼맨을 죽이려 했고 싸움 초반엔 슈퍼맨이 정말 잘 싸웠어. 슈퍼맨이 그를 메트로폴리스, 도시 밖 우주까지 데려가. 그리고 물론 그때 군대가 그의 얼굴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로 결정하지. 아마도 최고의 선택은 아니었지. 특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말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야. 슈퍼맨이 부상을 입긴 했지만 그는 그 폭발을 견뎠어. 얼굴에 핵폭탄을 맞았지. 그런데도 몇 분 뒤에 다시 싸움에 복귀했어. 심지어 슈퍼맨이 그날 밤 일찍 배트맨이 사용한 크립토나이트 때문에 약해졌을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 그게 없었다면 그는 그냥 그 핵폭탄을 맞아도 아무 문제 없었을 거야. 그리고 그게 슈퍼맨이 그런 공격을 받은 유일한 순간도 아니야.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이지. 왜냐하면 월드 엔진도 있으니까. 월드 엔진은 크립톤 행성의 테라포밍 기계로 행성의 대기와 실제 구성 자체를 크립톤처럼 바꾸기 위해 특별히 사용돼. 그래서 크립토니안들이 그곳에서 쉽게 활동하고 식민지를 만들 수 있게 해주지. 월드 엔진이 착륙하는 것만으로도 산 하나를 완전히 파괴할 정도였으니까 이미 그 자체가 산을 파괴하는 충격도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그리고 슈퍼맨은 그걸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약해진 상태에서 지구를 혼자서 테라포밍하고 있던 중력 빔 아래에 서 있으면서도 그걸 해냈어. 그리고 맞아, 그게 느리게 진행되긴 했지만 이건 행성 전체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중력이었으니까 슈퍼맨은 바로 그 중심에 있었고 그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받아내면서도 실제로 그걸 이겨내고 뚫고 날아갔어. 정말 말도 안 되지. 하지만 중요한 건 슈퍼맨은 단순히 힘이 세거나 강인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 두 가지가 슈퍼맨의 전부가 아니야. 사실 슈퍼맨은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냉기 숨결이나 초음파 비명, 그리고 열선 시력 같은 것들이 있지. 아, 열선 시력이란 거지. 슈퍼맨은 그걸로 금속을 자르거나 물건을 폭파할 수 있어. 그리고 예전에는 슈퍼맨의 열선 시력이 화씨만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슈퍼맨의 열선 시력이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강력할 수도 있다고 하다게.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크립토니안 금속이 초고온에서도 견딘다는 걸 알게 됐어. 3500만 켈빈까지도 아무 문제 없었지.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니야. 우리 태양의 중심 온도는 겨우 1100만만 켈빈인데 슈퍼맨은 꾸준히 크립토니안 금속을 태우고 자르고 있지. 영웅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 글쎄, 나는 그래. 누가 이기고 정상에 오르는 거야? 블랙아담은 신참이야. 우리 모두가 새로운 장난감이 생긴 거지. 그리고 새로운 슈퍼히어로 영화가 나올 때마다 항상 그렇듯이 우리는 그를 엄청 띄워주곤 하지. 거의 매번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번엔 최대한 그러지 않도록 해보자. 이 싸움을 객관적으로 보자.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알 수 있지. 이 둘은 동등하게 그려지고 있어. 둘 다 세상을 파괴할 힘이 있고 서로를 그렇게 인식해. 적어도 슈퍼맨은 그렇게 생각하지. 그는 블랙아담이 유일하게 자신과 동급의 힘을 가진 존재라고 간접적으로 말하기도 해. 세상이 그가 처음 모습을 드러내고 등장했을 때만큼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거지. 이제 그 얘기는 넘어가고 나는 슈퍼맨이 둘 중에서 여전히 더 강하다고 생각해. 그래, 그 거대한 동상을 들어 올리는 건 정말 엄청나게 인상적이고 블랙아담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여기저기 던져버리잖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슈퍼맨이 전체 지갑판을 옮겼다는 가정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을 이유가 전혀 없어.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슈퍼맨의 힘은 44경톤, 즉 44 뒤에 연기 18개나 붙는 무게가 되는 거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야. 난 이걸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그건 평균적인 지각판이야. 지구에는 큰 지각판 8개와 더 작은 판들이 많아. 또 우리가 어느 판에 있는지는 알 수 없어. 슈퍼안이 움직인 게 더 작은 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충분히 위에 있는 거야. 블랙아담이 동상을 잡아냈어. 나는 슈퍼맨이 둘 중에 더 빠르다고 생각해. 아무리 잘 쳐줘도 둘이 비슷한 수준이야. 그리고 절대 블랙아담이 더 빠르다고, 슈퍼맨보다 빠르다고는 말할 수 없어. 슈퍼맨은 플래시, 즉 세상에서 가장 빠른 남자와 직접 비교될 수 있기 때문이야. 블랙아담이 슈퍼맨보다 빠르다고 말하는 건 본질적으로 그가 플래시만큼 빠르다는 말과 같아. 왜냐하면 나는 슈퍼맨이 플래시보다 약간 느리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아직 그걸 확실하게 말할 자신은 없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블랙아담이 에너지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거야. 나는 슈퍼맨 히트 비전보다 블랙아담 번개가 더 좋아. 블랙아담은 이 능력을 훨씬 더 자주 사용해. 그는 상대를 완전히 태워버릴 각오가 되어 있고 이 공격을 계속해서 쓰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그리고 그 힘이 사박을 죽일 정도라면 슈퍼맨에게도 상처를 입히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 블랙아담은 사람을 죽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 그는 적들을 쓸어버리고 팔다리를 뜯어내고 해골로 만들어버리고 다른 주로 던져버리고 심지어 반으로 갈라버리기도 해. 슈퍼맨도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약간 피에 굶주린 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기를 지나왔어. 그리고 나는 그가 블랙아담만큼 치명적인 힘을 사용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 블랙아담은 원한다면 망설임 없이 상대를 죽이려고 할 거야. 이제는 그건 확실해. 슈퍼안이 치명적인 힘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힘 자체를 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스테펜울프에게 물어보면 바로 알아. 여기서 진짜 궁극적인 질문은 슈퍼안과 블랙아담의 대결이 아니라 슈퍼안과 마법의 대결이라고 생각해. 마법이 슈퍼안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을까? 그리고 슈퍼안이 마법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을까? 만화에서 슈퍼맨은 마법에 약하잖아. 그래서 우리도 DCU에서 슈퍼맨이 마법에 약하다고 말하길 좋아하지. 그래서 샤잠이나 블랙아담 같은 녀석들이 유리한 거야. 문제는 우리가 이 약점에 대한 증거를 전혀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으로선 이 약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난 확신이 안 들어. 나중에 추가할 수 있지만 아직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마법에 약하다는 설정이 있었다면 원더우먼도 블랙아담과 똑같은 이점을 가졌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거든. 그리고 두 번째로 샤잠에서 이런 말이 있었지. 인간의 무기는 우리 종족에게 상처를 입히지 못한다. 마법을 없앨 수 있는 건 오직 마법뿐이다. 그래서 그 말에서 우리는 오직 마법만이 마법을 해칠 수 있다고 믿게 된 것 같고 어느 정도는 그게 사실이야. 블랙아담에서 그걸 볼 수 있어. 일반 로켓은 안 다치지만 마법 로켓은 상처를 입어. 오직 마법만이 마법을 해칠 수 있지. 하지만 나는 그게 완전히 사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내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야. 여기에는 어떤 스케일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건 결국 정도의 문제야. 총알, 로켓, 미사일, 배터랭 같은 것들이 있지. 블랙아담이 약한 마법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야. 그리고 바로 이쯤에서 공격이 마법적인 내구성을 뚫고도 아플 정도로 강해지기 시작하는 임계점이야. 그리고 우연히도 이곳이 강력한 마법 공격이 집중된 지점이야.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들이 아프기 시작하는 게 단순히 마법이기 때문만은 아니고 그냥 그 공격이 충분히 강력해서 어쨌든 아픈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만약 그게 핵심이라면 이 범위 안에서는 핵폭탄이나 슈퍼안의 펀치 같은 것도 포함시킬 수 있어. 그리고 그런 것들은 마법 공격이 아니더라도 이 임계점을 넘어서 마법 존재들에게 상처를 입힐 만큼 충분히 강력한 공격이야. 자, 이 모든 것에 대한 내 증거는 뭐냐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나는 호크맨이 마법적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 인스메탈은 멋지긴 하지만 꼭 마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럼에도 그는 블랙 아담과 사박을 다치게 했어. 비마법적 존재가 마법적 존재를 다치게 한 두 번째 증거야. 우리는 슈퍼맨이 마법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원더우먼은 마법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녀는 블랙 아담, 샤잠만큼이나 마법적인 존재야. 그런데도 슈퍼맨은 그녀를 다치게 할 수 있었어. 그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내구성이 블랙 아담의 가장 약한 점일 수 있기 때문이야. 블랙 아담은 미사일이나 총알은 잘 버티지만 호크맨에게 부상을 입었고 아톰 스매셔에게 몇 초 동안 쓰러지기도 했어. 마법만이 마법을 해칠 수 있다는 개념을 빼고 슈퍼맨과 블랙 아담을 같은 조건에서 놓고 본다면 클라크는 공격을 버티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게 묘사됐고 여전히 더 강하고 똑같이 빠르다는 점도 있어. 이제 블랙 아담의 번개와 그의 거친 야성미가 분명히 타격을 줄 거야. 처음엔 슈퍼맨이 방심해서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두 사람 중에선 슈퍼맨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 이게 블랙 아담의 첫 번째 영화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더 강해질 거라고 확신해. 하지만 지금으로선 강철의 사나이에게 한 표를 줄 수밖에 없어. 슈퍼맨이 이겨.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주제에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시청해주시고 저희를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이런 영상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